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 위한 퍼펙트 가이드. 오늘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입문할 당시에 제가 생각해 봤었는데 저도 그때 가장 어려워했던 게 화이트 밸런스하고 측강이었던 것 같아요. 셔터 스피드 조리기 ISO 검도는 어떻게 됐는데 이제 화이트 밸런스, 측강 여기서부터 막혀가지고 이거 뭐 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화이트 밸런스를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어떤 부분은 필요 없고 어떤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지, 자,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A4 용지를 들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A4 용지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이 A4 용지의 색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물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네, 흰색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이런 가로등 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붉은색 조명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A4 용지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똑같아요. 흰색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흰색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A4 용지는 흰색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멍청하게도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의 빛,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되고 노란색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노란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흰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진의 전체적인 컬러 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만 맞춘다고 해서 흰색만 딱 변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 전체적인 면의 컬러에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죠. 보정에서 상당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 흰색을 어떻게 흰색처럼 보이게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색 온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단위로는 켈빈이라고 하고 그리고 K라고 쓰기로 하죠.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광에서는 5500K, 촛불 같은 경우는 2000K 이런 식으로 쭉쭉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디테일하게 막 쪼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 따른 색 온도가 나열이 된 표를 여러분들은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것은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런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런 표를 몰라도 여러분 사진 찍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저런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뭐를 알으셔야 되냐면은 색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사진이 전체적인 컬러 톤이 말이죠. 색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차가운 톤 푸른색 계열로 사진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은 외우고 일단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왜 배우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 화이트 밸런스 진짜 간단하고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정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유, JPG로 촬영한다 라는 경우, 무조건 롤을 찍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JPG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많은 아직까지 스튜디오 업체들이 JPG 촬영과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 잘 맞추는 그 포토그래퍼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JPG 파일도 여러분들께서 만약 사진을 직업으로 가져간다면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계속 한번 해볼게요. JPG 파일로 촬영할 경우에는 이제 색온도가 정말 중요해지죠. 왜? 컬러 밸런스 자체가 조금 보정을 했을 경우에 사진이 받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 값을 잘 지정해서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영상은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은 색온도 표로 보시면은 붉은색하고 파란색이 있죠. 이거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붉은색 계열 쪽에 컬러가 많이 묻어 나온다, 사진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파란색 계열 쪽에 색온도를 맞춰서 촬영해 주면 되고요. 파란색 계열 쪽에 상당히 많이 묻어 나온다, 사진에서. 그러면은 붉은색 계열의 색온도를 좀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반대된다, 이거 개념만 확실히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하면 되는데, 어떻게 세팅하냐면 여러분들께서 형광등, 화이트 밸런스 맞출 때 형광등 모드 있고 1모드, 1출 모드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켈빈 값을 직접 지정해서 촬영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카메라에 내장된 자동화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도구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 화이트 밸런스를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설정만 해놓고 촬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켈빈 값을 지정해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무엇보다도 LCD 창으로 보이는 아주 미세한 컬러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색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사진 작가, 나는 정말 사진이 너무 좋아서 사진 작가가 꿈이야, 사진을 직업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색온도를 맞춰가지고 촬영하고, 이 색온도를 기반으로 컬러톤까지 변환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최소화해서 컬러톤을 구현하는 방법, 이런 방법까지 가능하거든요. 피팅 사진 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반드시 흰색을 흰색처럼 보이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몰 사진이나 일출 사진 찍을 때는 오히려 좀 빨간색 컬러가 좀 많이 올라와주면 좋겠죠. 그럴 때는 저 켈빈 값을 조정해서 좀 더 붉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야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가운 컬러가 오히려 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색온도를 조금 더 차갑게 만들어서 켈빈 값을 조정해 가지고 직접 한 장 찍어보고, 안 되면은 또 조정해서 찍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화이트 밸런스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색온도 도표, 뭐 촛불은 2000K, 주광은 5000K, 뭐 이런 거 있죠. 형광등은 몇 K,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도표 전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색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주변 환경 자체가 색온도가 낮은 색온도면은 사진이 붉게 나오고, 반대로 주변의 색온도가 높은 색온도를 가진 강원이라면은 사진이 푸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화이트 밸런스는 색온도를 이용해서 맞추는 거다, 맞추는 거다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 녀석을 찍을 건데, 여기 있는 꽃을 제가 찍을 거예요. 풀떼기를 하나 찍겠습니다. 풀떼기를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일단 오토 화이트 밸런스, 아니다, 주광이니까, 지금 주광이거든요. 주광이니까 5000K 설정하고 한 장 찍어 볼게요. 5000K 설정하고, 5000K 설정하고 찍었습니다.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을 조금 할 건데,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저는 조금 더 따뜻한 컬러를 만들고 싶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따뜻한 컬러 말이죠.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 값을 5000K 기준으로 해서 7140K입니다. 찍어봤어요. 7140K 찍으니까 이전 사진에 비해서 많이 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왜 두 장을 찍었냐, 왜 두 장 이렇게 원본, 그러니까 5000K 기준으로 정확한 컬러였던, 사실 5000K가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이 두 장의 이미지를 보니까 지금 차이가 잘 못 느끼시는데, 사실 이거 5000K가 정확한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찍었냐면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컬러 톤에 대한 공부가 되죠. 예를 들어서 JPG로 좀 빠르게 작업을 해서 어떤 뭐 고객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좀 빠르게 편집을 해서 좀 하고 싶다라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주광에서 야외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컬러 톤을 좀 따뜻하게 가져가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떻게 컬러 톤을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만지는 경우에는 좀 더 지금처럼 색온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반대로 올려가지고 촬영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컬러 톤이 따뜻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컬러 톤을 보정을 할 때 그 따뜻한 컬러 톤에 대한 보정 부분은 많이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로우로 하면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반드시 로우로 찍는 건 아니거든요. JPG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촬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정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분들이 취향이죠.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보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 한 장 한 장 찍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신중하게 찍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 켈빈 값을 조정해가지고 촬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사진 실력 진짜 금방 늘 거예요. 또 거기서 좀 더 실력이 계속 올라가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장 찍고 다음 보정이 들어갈 것에 대한 컬러 톤까지 미리 입혀가지고 촬영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켈빈 값 직접 설정하셔가지고 촬영하시는 게 제일 좋다. 카메라에서 자동화는 자동 모드 있죠. 흐림 모드, 형광등 모드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값만 입력을 해서 표현을 해준다는 것뿐이지, 원하는 컬러대로 그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물론 가볍게 여행 가서 그냥 가족끼리 추억을 남긴 용도라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결과물은 그래도 나와야 되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 JPG로 바로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안 나와서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 먼 데까지 출사지 가서 촬영했는데 결과물 안 나오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로우와 JPG를 같이 찍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물론 처음에는 JPG로 계속 연습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제 또 로우로 계속 찍다가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JPG로 바꿔가지고 또 계속 찍고 이제 로우로 같이 찍고 있었는데 로우랑 JPG로 같이 찍으시면은 원본 보존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수후의 사진을 여러분들 보정 실력이 올라가거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보정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